커뮤니티 미팅을 진행 예정이고요. 또 이 미팅하는 거를 녹화를 해서 혹시 참석을 못하신 분들한테 또 이 안내를 드리면서 지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발표하는 거는 우리 이 멘토분들은 언젠가는 하고 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지정을 하면 이렇게 되게 바쁘신 게 아니면은 좀 받아서 다음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17분이고요. 우리 황재 멘토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이 자료를 먼저 띄워야 되는데 제가 참 카피도 안 해놓고 이게 하다가 오늘 아까 30분 전에 들어와서 띄우려고 보니까 자료가 갑자기 깨져 있네요. 그래서 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사례를 이제 저도 이게 좀 제너럴리스트로 이제 멘토링을 했는데 이제 하면서 어쨌든 제일 저하고 제일 가까웠던 부분이 투자 유치 쪽 부분이어서 오늘 사례를 이제 투자 유치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고 자료도 만들었는데 하여튼 자료가 지금 어쨌든 좀 깨져서 같이 공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투자 유치 쪽으로 이제 창업자들이 사실 많이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이제 투자 유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멘토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초기나 이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금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제일 먼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로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멘토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예비 창업자들은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고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처음부터 자기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돈이 모자라서 이걸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해달라는 사람들 중에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걸 도와달라 아니면은 또 텀시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대부분 이제 투자자를 좀 연결시켜 달라고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이력이 과거에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력을 보고 그런 요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투자자 연결해 달라는 요구를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템 자체가 아직 투자 받을 아이템 수준이 지금 안 돼 있는데 투자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창업자들은 요구하는 게 초기 창업자일수록 이제 투자자 연결을 요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성장 단계로 가신 분들은 자기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좀 더 잘 만들면은 투자자들이 좋아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기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좀 이쪽 상황 어깨를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멘토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잘 이제 이해시키고 또 사업을 준비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고민거리였습니다. 특히 초기일수록 더 그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했는가 하면은 IR 발표회를 많이 좀 이렇게 참석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스스로 그걸 알아야지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이제 특히 이제 초기 분들은 본인 생각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아이템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 경험상으로는 좀 잘 안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설명회에 좀 많이 참석을 시키면서
거기서 나온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여러 번 이제 좀 실패를 해보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 그걸 이제 깨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렇게 풀었는데 오늘 이제 실제로 사례 두 개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개 사례가 한 케이스는 지금 아직 그 2차가 프리 A 투자를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의 투자를 받을 것 같은 회사고, 한 회사는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엄청나게 쫓아다니는데 지금 투자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를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성공한 케이스, 이제 그 성공할 지금 예정으로 있는 이제 업체는 지금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아이템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자기 경험한 거를 이제 올리면서 그 경험 사례를 보고 다른 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가 이제 지금 앱으로 다운로드가 이제 10만을 넘어갔습니다. 10만을 넘어갔고, 그다음에 실제 그 실이용 고객이 4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전에 투자를 받았던 게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엔젤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VC로부터 받았어요. VC로부터 받았는데 금액이 크진 않고 한 7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VC도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로부터 이제 7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회사의 어떤 이제 실적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은 회사가 보여주는 데이터, 그러니까 지표가 이제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지표를 보고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출이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좀 매출이 약간 들쭉날쭉 하는데, 최근 좀 나와서 한 월 2천만 원 정도밖에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이 2차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지금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제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어떤 이제 기업에서 이제 M&A 형태로 회사를 좀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또 같이 동시에 이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 거는 이제 M&A가 좋을 거냐 아니면은 매각이 좋을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대표의 의지하고 이제 관련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 생각을 정리하게끔 이제 좀 가이딩 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매출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가입자나 이런 이용 지표를 가지고 하기에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앞으로 향후에 어떤 비즈니스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을지 지금 수치적으로 추적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좀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제가 가이딩 하기는 어려웠는데, 근데 의외로 이제 투자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 투자하겠다는 업체들은 그 이제 한 팀이 아니고 몇 개 팀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회사 밸류를 프리로 200억을 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200억에다가 본인들이 50억이 들어오면은 이제 포스트로 250억이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분위기가 너무 이게 지금 좀 인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주식 시장에서도 보면 메타버스나 이렇게 이제 핫한 것들이 너무 이제 오버슈팅 되는 것처럼, 사실은 유통 시장이 이제 이게 가치가 높아지면은 발행 시장 쪽도 이제 같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벤처 투자 쪽도 무슨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만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지고 해서 이제 사실 좀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이 업체는 그런 혜택을 봐서 지금 한 포스트로 250억 밸류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M&A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제안은 이제 100억에 51%를 사가겠다 그랬는데, 이 창업자가 이제 250억을 제안받은 상태에서 100억은 너무 싸다, 그래서 150억을 이제 역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150억 밸류로 51% 지분을 이제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자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제 M&A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A를 해서 팔고 이제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또 다시 더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아이템이 당장 매출이 크진 않지만은
비슷한 형태로 사업을 여러 개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계속 좀 사업을 투자를 받고 진행을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는 했는데 뭐 대표 생각은 조금 이제 M&A 쪽으로 150억 조건만 맞춰주면은 M&A를 할 듯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거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멘토링도 있지만은 저는 그거 외에 지금 이제 텀sheet 같은 게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텀sheet을 이제 봐준다든지 뭐 아직 최종 계약서는 안 왔지만은 텀sheet 조건들을 이제 멘토링 이렇게 이제 가이딩을 해서 뭐 이런 조항들은 좀 빠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제 투자자한테 유리한, 아니 저 창업자한테 유리한 이런 조항들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뭐 그쪽은 조건이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뭐 해줄 그럴 부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 M&A가 됐든 투자가 됐든 뭔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사실 여기도 이제 1차 투자는 엑셀러레이터한테 받았습니다. 3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받을 당시에는 조금 이제 플랫폼 이제 여기도 하는 비즈니스고 이제 앱은 없고 이제 그냥 웹에서 하는 서비스인데 가입자가 이제 여기도 10,000명 이상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이용자도 뭐 제법 많은 그렇게 되는 회사고 이제 매출은 뭐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앞에 회사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뭐 한 2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인데 근데 두 번째 회사는 지금 사실 투자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시장 규모도 충분히 크다고 보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나타나는 지표들이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가입자가 유입되는 거라든지 실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게 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저한테 요청을 한 게 무조건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 그러더라고요. VC를 좀 소개시켜 달라. 그게 이제 이분 요구 사항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본인은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앞부분에서 이미 이제 그 투자 IR을 여러 군데 다니셨더라고요.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투자를. 그러니까 IR을 한 5번 이상 다녔고 투자자하고 상담을 10번 이상 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투자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투자자를 연결을 시켜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투자자를 한 팀 정도는 이제 제가 연결은 시켜줬는데 거기도 이제 비슷한 반응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 팀한테는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표가 됐든 실적이 됐든 그걸 보고 이제 뭐 추정하는 게 창업자하고 투자자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최근 투자자들은 무조건 이제 뭐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지표를 어떤 트래킹을 해서 그 지표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지표에 대해서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표 관리 쪽으로 제가 이제 가이딩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아마 좀 다른 준비를 이쪽 회사는 지금 당장은 투자 유치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조금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를 좀 한다든지 해서 좀 다르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 쪽에서는 제가 볼 때 이제 투자자 소개시켜 주는 건 솔직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업체들은 이미 뭐 본인들이 안 움직여도 주변 분들이 투자자들을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워낙 IR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참석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투자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 역할은 뭐 투자자 연결시켜 주는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옛날 같으면 뭐 매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만 있을 경우에는 아이디어 가지고 이제 사실 지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하는 부분들하고 이제 차별 요소를 갖다가 이제 잘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애매한 회사들이 이제 초기 정도 됐는데 본인들이 이제 나타난 데이터들 특히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나 이런 쪽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지표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표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지표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에다가는 이제 지표 쪽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회사처럼 이제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냥 실패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나면 안 되고, 그쪽 회사가 굉장히 이제 멘탈로 좀 많이 붕괴가 됩니다. 사실은 그 투자자들이 저 창업자가. 그래서 이제 창업자한테 이제 멘탈 관리 좀 하는, 위로하는 얘기나 아니면 하여튼 그런 얘기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투자자하고 이제 딜이 이제 좀 실패가 됐다 하더라도 좀 그쪽하고 계속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감사 메일을 보낸다든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컨택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제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떤가 하면은 그 업체가 지금 당장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버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투자 대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당신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고 자르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핑계를 대가지고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서도. 왜냐하면 이 회사가 나중에 조금 지표가 좋아졌을 때 본인들이 또 참여해서 투자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서로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이제 그 창업자 입장에서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창업자가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 팀도 잘 구성이 돼야 되고 아이템도 좋고 시장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본인들이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제 그 아주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은 이상,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뭐 상장할 정도가 돼서 퍼나 PBR로 이제 이런 회사 밸류에이션을 할 회사가 아니라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지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는 이제 핵심 지표를 좀 잘 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시기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이제 그 투자자한테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투자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직접 제가 이제 뭐 투자자를 연결시켜줘서 이 성공의 케이스는 사실은 좀 잘 못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투자하는데 이제 그 준비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IR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이제 뭐 피칭이라든지 이런 거 가이드하는 게 오히려 이제 멘토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저기 우리 황재 멘토님이 또 좋은 경험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네,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멘토님 오랜만이네요. 첫 번째 보통 저기 도날드입니다. 예, 예. 네. 그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예, 그 지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표는 뭐 시장 규모라든지 성장성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요. 아니면 뭐 예, 다른 예, 말씀. 구체적인 예.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이제 플랫폼 회사 쪽이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우리 그 뭐 AARR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마케팅을 이제 한다 그러면은 홍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이렇게 노출을 시키니까 유입이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얼마만큼 이제 그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또 거기서 회원 가입하는 어떤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방문율이라든지,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가서 구매가 일어나는 거라든지, 뭐 우리 지금 마케팅 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그로스 해킹에서 이제 데이터 트래킹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 데이터 관리를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보더라고요. 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특정 시점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변화하는 추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매출을 못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로 그걸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실제로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이런 예, 거를 중요시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저도- 다른 분, 네, 여쭤보십시오. 네. 저도 뭐 이게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뭐 엔젤 투자 이런 걸 가지고 뭐 투자자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뭐 투자자 발굴도 하고 하긴 하는데 보면은 항상 제일 답답한 게 저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원하는 사람들, 특히 초기 창업자들은 그 남의 돈 알기를 굉장히 좀 우습게 그냥 가가지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는 듯한. 근데 세상에 그 가장 그러니까 뭐라나 피도 눈물도 전혀 없는 게 돈이거든요. 돈은 오로지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란 거, 감정이란 게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이제 초기 투자자 그 투자 유치를 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감성팔이를 하려고 그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솔직히 투자 유치를 하려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작은 돈 넣고 얼마만큼 큰 돈 뽑아 먹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돈 넣고 돈 먹는 그러니까 투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확률 게임을 하는 그건데 솔직히 스타트업들은 그걸 안 해놓고 돈 내놔라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깝깝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저도 황지연 멘토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그런 사람들 봤을 때에 가서 야 너 그거 안 돼. 너 같으면 거기다 돈 투자해 주겠냐? 이 소리를 입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입술까지 딱 나왔는데 이거를 참아야 될 때 그때 어떻게 참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투자 IR에 참여하게끔 이제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저하고 이제 멘토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제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은 이제 본인이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정말 실제 필드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IR에 참여를 시키면은 그것도 이제 한 번 갔다 오면은 뭐 그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몇 번 하고 나면은 조금 바뀌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창업자들이 뭐냐면은 정부 지원 사업처럼 이제 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데 좀 투자 받는 거를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투자자들은 그 돈이 이제 대부분이 펀드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자기가 GP를 하고 LP들한테 이제 돈을 모아서 받아서 자기네들도 실적을 내야 되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제 정부에서 투자 자금을 줘가지고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 부분도 살짝 어떻게 보면 꼭 회수를 해야 되거나 수익률을 많이 내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좀 희석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그런 어떤 구조에 대한 일단 설명을 저는 일단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사실 아까 IR 참여하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도 또 이제 뭐 계속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도 사실은 많이 곤란하죠.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이 아직 뭐 투자 받을 단계가 안 됐다 그러는데 또 보면은 좀 비슷한 아이템인데 저쪽 옆에서 요새 뭐 신문이나 이제 뭐 더 VC 사이트 가보면 이제 투자 받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밸류로 얼마를 받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또 해요. 하면은 사실 이제 그 회사 걸 제가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지표를 제시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뭔가 차별화 요소가 있거나 분명히 이제 투자를 받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본인들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투자가 지금 잘 안 되거나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뭐 원론적인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화 요소가 뭐냐. 그리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사이즈가 또 충분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이제 그 이익 내기가 어려우니까 투자를 안 하려 그런다. 뭐 이제 그런 정도 얘기를 하지. 사실은 저도 적나라한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생해주신 황지연 멘토님, 예,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 말씀. 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한 번은 이게 발표를 하셔야 되고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케빈 한만섭 멘토님, 계시죠? 네, 계시는데 마이크를 끄셨네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 고생 많으십니다. 예, 다음 발표가 아마 9월 8일 날 예정인데, 네, 예,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한번 다시 멘토님이 좀 준비를 하셔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요번 말고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꼭 할게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저희가 그 네. 상진원의 중간 보고서 제출이 지금 딱 걸려 있어가지고요. 그러시구나. 이 그러면, 경남지방청하고 또 지금 뭐 같이 아, 좀 네, 그러면 아이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꼭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네. 아까 처음에 계신 이종진 멘토님, 네, 네, 이종진 멘토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날 하는 거. 저도 지금 9월 초에 너무 바쁩니다. 다음에 그런가요?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별도로 따로 연락을 드려서 다음 네. 순서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다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뭐 코로나 시국하고 장마 기간이니까 모두 건강히 잘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